안녕하세요. 유튜브 굿하우스랩 채널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 여러분, 집을 구할 때 가장 두려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계약서를 쓰고 전세금을 송금한 그 순간이 아닙니다.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순간이죠. 그런데 요즘 이런 불안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인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줬다. 외국인 임대인에게 전세 사기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84억 원 규모의 외국인 임대인 전세금 먹튀 사건. 그 실체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언뜻 보면 평범한 주택가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최근 세입자들의 눈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본국으로 떠나버린 외국인 임대인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가 103건. 그 피해 금액은 243억 원에 달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HUG의 보증보험을 통해 대위 변제가 이뤄졌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회수율이 고작 2%. 사실상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사기꾼들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현재까지 대위 변제금을 갚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43명. 그중 27명이 중국 국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려주지 않은 금액은 84억 5천만 원. 전체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 집주인에게서 발생한 셈입니다. 그 외에도 미국인 8명으로 53억 원, 캐나다 2명 7억 원, 일본, 네팔, 필리핀, 태국 등에서도 각각 수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집을 팔지도 않고 세입자에게 연락도 없이 그냥 출국해버렸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회수 불가능성에 있습니다. HUG는 보증금을 대신 물어주고 나면 그 돈을 집주인에게 받아내야 하죠. 하지만 외국인 임대인이 국외로 출국해버리면 이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HUG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연락이 두절된 외국인 임대인 중 22명은 법원 서류조차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상태입니다. 즉, 주소 불명으로 연락이 끊긴 상태인 거죠. 전화 연락도 쉽지 않습니다. 이달 초 HUG가 43명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된 사람은 단 6명뿐. 그마저도 돈이 없다는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세입자가 잃은 돈은 HUG가 세금으로 대신 물어주고 그 세금은 다시 국민의 몫이 되는 구조. 피해의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사회 전체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돈을 모아서 사기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는 셈이죠. 저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한 세입자의 사례를 볼까요? 서울의 한 빌라에 전세로 입주했던 A씨. 집주인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와 전세금 1억 1,500만 원을 돌려달라 요청했지만 집주인은 돈이 없다며 버텼습니다. 결국 HUG가 대신 돈을 지급했죠. 하지만 회수 과정은 간단치 않았습니다. 해당 주택을 경매에 붙여 8,700만 원을 회수했지만 여전히 2,800만 원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HUG 규정상 채무자의 재산 조사를 해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재산 조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 걸까요? 첫째, 외국인 임대인에 대한 정보관리 부재입니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거래 시스템은 국내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집을 살 때, 전세를 놓을 때 비자 상태나 체류 기간을 확인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죠.
둘째, 보증보험의 사각지대입니다. HUG가 대위 변제를 해주더라도 해외로 도피한 외국인에 대해 국제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셋째, 출국 제한 장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인은 전세 사기를 저지르면 출국 제한이 걸리지만 외국인은 단기간 체류나 관광 비자일 경우 이미 출국해버리면 끝입니다. 이 구조가 먹튀를 마음먹은 외국인들에게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를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국회에서도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 비자 종류, 체류 기간 등을 공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보증금을 일부 은행이나 제3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보증사고를 내고도 변제하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출국을 제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전세 사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가 신뢰 체계와 세입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본질은 외국인이 아니라 감시와 책임이 부재한 시스템에 있습니다. 물론 중국인들이 나쁘다, 돈 안 주고 간 외국인들이 나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집주인이든 누가 세입자든 우리의 주거 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세입자 한 사람의 눈물이 결국 한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보증금이라는 단어, 그저 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 전체가 담긴 약속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런 문제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